안녕하십니까. 유소편 변호사의 노재뮤 시간입니다. 이제 동업관계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로 영상을 촬영하는데요. 뭐 간단한 거 제가 이제 자문하면서 그 동업계약서를 뭐 써주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동업계약서를 쓸 때는 일단은 뭐 동업 내용을 적어야겠죠. 어떤 일을 한다. 동업 내용을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동업 장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그런 걸 적어도 되고, 중요한 거는 이제 출자는 어떻게 해? 너는 돈으로, 너는 어떤 경험과 노하우로, 너는 뭐 여러 가지 특허라든지 이런 걸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로 이렇게 출자 방식을 기재를 하고, 그 다음에 비율을 정해야 됩니다. 다 같이 돈 냈다면 뭐 비율 정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겠지만, 특허는 또 어떻게 평가해야 되고, 뭐 경험이라고 하는 노무는 또 돈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에 잘 정해져야 나중에 싸움이 안 납니다. 그게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 동업 업무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대표를 할 것인가, 공동으로 할 것인가, 과반수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동업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적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익 배분과 그 다음에 손실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제일 싸움 나는 키포인트거든요, 이 단계가. 그래서 이익 배분도 뭐 똑같이 하겠다, 뭐 그러면 손실도 똑같이 부담하게 되는 거고, 출자 지분 평가한 게 있었잖아요, 좀 전에. 그러면 2분의 1, 4분의 1, 4분의 1, 3명이서 동업한다 치면, 그러면은 이익 배분도 2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손실 부담도 2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다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계약으로 달리 정한 게 있다면, 이익 배분과 손실 부담을 달리 정한 게 있다면은 그 계약 약정 내용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거 적지 않아도 되는 건데, 정보 공유, 여러 가지 결산, 그 다음에 이제 사업 그 수행 과정의 어떤 상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청구하고, 서면으로 청구할, 이메일로 하느냐, 뭐 구두로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정보 공유와 공개, 이런 것들을 지금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동업을 했는데 이게 괜찮아요, 사업 내용이. 근데 동업자가 배신을 해서 이걸 제3자를 통해서 뭐 누설한다거나, 뭐 영업비밀을 배포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면 그런 비밀 유지 의무 같은 걸 정해도 되고, 그리고 이제 동업관계의 이 계약 기간을 이제 정하는 경우가 있지만, 보통 동업관계가 영원히 갈 것처럼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동업관계의 계약 기간, 존속 기간을 정할 거면 그걸 기재를 명시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동업관계가 그 해소되는 여러 가지 사유가 민법에 적혀 있는데, 그거 외에도 이러이러한 사유가 되면 해지할 수 있다, 동업관계를. 그래서 약정 해지 사유를 명시적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그리고 이제 누군가가 부실하게 했고, 불법 행위를 했고, 배신 행위를 했다면 거기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도 기재를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싸움 나면, 소송 나면, 분쟁이 일어나 소송은 어느 법원 관할로 한다, 뭐 이 정도로 해서 동업약정서를 꾸미는데, 이제 동업이라고 하는 건 주식회사 이런 법인이 아니거든요. 개인들이 개별적으로 권리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물론 상호가 있을 수 있죠. 상호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상호 자체가 그 법인격을 가지는 게 아니고, 소송할 때 그 상호 업체 이름을 픽으로 해서 소송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 개별 동업자들이 가진 지분에 따라서 소송을 할 수도 있고, 소송을 제기당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처음에 동업을 하겠다 하면, 가족이 됐든 뭐 누가 됐든 간에 생판 모르는 제3자고 할 때는 명시적으로 이제 문서화 시키겠죠. 근데 가족들이나 지인, 선후배, 뭐 친구, 이런 식이 되면 이거 뭐 안 써요. 이거 더 이제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안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 서로 간에 믿고 한다, 이런 의미에서. 하지만 동업 약정을 할 때는 제가 앞에 말씀드린 이런 몇 가지 키포인트들은 약정서로 만들어서 문서화하는 것이 정말로
마지막 인간관계까지 해치지 않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이게 동업관계가 해소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정산했고 어떻게 조합재산을 동업재산을 평가했고 그래서 어떻게 나눴다 이렇게 해서 동업약정 그 해제 계약서라든지 확인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꼭 남겨두면 나중에 이제 분쟁거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런 게 없으면 서로 간에 싸우다가 결국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소송에서는 많이 이제 서로 간에 치열하게 다투겠죠. 뭐 받을 사람은 더 많이 받으려고 하고, 그 다음 줄 사람은 덜 주려고 하고 이럴 거기 때문에 참 지저분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소송가에 가면 동업 관계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까지도 끝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동업 시작할 때부터 동업이 깨질 때까지 항상 그 내용들을 문서화해라. 저는 꼭 이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